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경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핵심인데요. 핵심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배웠던 미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인데요. 여러분 동독과 서독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자, 몇 층? 예, 2층. 두 개로 어떻게 됐죠? 예, 두 개로 가운데가 나뉘어졌죠. 그래서 2층권, 그 다음에 중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예, 분포권, 그 다음에 단절권. 우리가 분포권과 단절권은 파형을 개선시킨다 또는 고조파를 제거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나왔었는데요. 전기자 전류가 유도기전력보다 90도 늦을 때 전기자 반작용, 감자작용,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감소한다라는 거였고, 90도 앞설 때는 거꾸로겠죠.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증가한다. 요거 두 가지 여러분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기기의 세 번째 핵심, 발전기의 출력과 단락전류예요. 여러분들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가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게 사인파예요. 우리가 이제 사인파를 정연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지금 전기 수학을 배우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기 이론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특별히 사인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직육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할 때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 거의 해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빠르게 이번에는 사인파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가 보여요? 자석이 보이죠? N극, 즉 계좌예요. 계좌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S극 쪽으로, 자 여기 S극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N극에서 S극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나가요? 자속이 나가겠죠. 좋아요. 자속이 나갑니다. FBI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기장이 존재하는 공간에 자 force, 힘을 줘서요 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게 도체야. 자, 도체가 여기 있다 할게요. 그리고 이 도체가 여러분 요렇게 회전한다 할게요. 요렇게. 지금 제가 여기 화살표 살짝 해놨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요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오십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스타트를 어디에서 할 거냐? 여기에서 스타트예요. 자, 여기가 제가 번호를 쓸게요.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리고 여기가 몇 번? 3번. 그리고 여기가 4번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스타트니까 제가 여기가 스타트라고 적어볼까요? 스타트. 이때의 각도를 0도다라고 할게요. 자, 몇 도? 0도예요. 자, 그러면은 자, 준비 땅. 자, 출발합니다. 뚜두두두두두두두 올라갑니다 하고 딱 여기까지 오게 되면 자, 지금 몇 도예요, 여러분? 이게 90도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360도 4등분 하면 여러분 90도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몇 도 든 거예요? 90도죠. 자, 그러면은 요때의 각도를 몇 도로 하자? 90도로 하자. 그럼 여기에 왔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자기력선, 자속과 여러분 어때요? 직각으로 만나죠. 직각으로 만나죠. 그래서 가장 많은 자속이 쇄교할 때는 몇 도예요? 90도일 때요. 90도일 때 가장 센 유도기전력, 유기기전력, 유도전압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게요. 다 돕니다. 반 바퀴 돌았죠. 지금 여기에 시작해서 이리로 오지 않았습니까? 반 바퀴 돌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80도죠. 근데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전기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중성축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 1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한번 봐주세요. 핵심 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게요. 그럼 몇 도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은 몇 도? 자, 여기다 90도 더하면 되잖아요. 몇 도예요? 270도죠. 그럼 270도일 때도
지금 도체가 여기 있는 거니까 자소가 어떻게 돼요? 직각으로 만나죠. 직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가장 큰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돌아요. 자, 지나고 나면은 다시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0도에 가까워지겠죠? 0도에서는 여러분 유도기 전력이 발생해요? 발생 안 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한 바퀴 돌 때 여기하고 여기, 즉 0도하고 180도는 전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리고 가장 많이 만들어진 지점이 여기하고 여기죠. 아하, 그러면 지금 여기 점을요. 360개를 한번 찍어보자고요. 우리가 한 바퀴는 몇 도? 360도죠. 이걸 360등분 해가지고 그때의 값을 다 매겨보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인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시작할게요. 여기가 여러분 0도예요. 0도. 몇 도? 0도. 0도에 시작해서 최대값 찍고 일로 오면 몇 도? 180도. 반바퀴죠, 이게. 이게 반바퀴죠. 그러면은 여기가 180도로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270도 정도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도기 전력을 파형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리나 잘 보세요. 제가 못 그리겠지만 여러분 도전해 볼게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좀 못 그리셨는데 지금 뭐예요? 여기가 한 가운데 정도 되겠죠? 요때가 가장 높은 값을 갖는다. 요때가 각도가 몇 도일 때다? 90도일 때다. 이런 뜻이. 90도일 때 얼마다?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90도일 때 최대값 얼마? 1. 그래서 여러분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1이에요. 사인파가 가장 클 때는 얼마다? 1. 근데 그걸 외워야 되는데 각도가 몇 도일 때야? 90도일 때 1이다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아, 시험장 가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괜찮아요.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 가지고 가시잖아요. 그 공학용 계산기에다 사인 90을 쳐보세요. 그러면 딱 1이 떨어져요. 근데 맨날 이렇게 쳐서 내가 보는 것보다 차라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수치들은 내가 외우고 있는 게 더 좋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좀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올라가서 점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가 90도일 때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사인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도는데 몇 도? 90도. 그러면은 딱 반만 돌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반 바퀴. 자, 요만큼만 왔어요. 그럼 이건 몇 도예요? 0도에서 90도의 반은 몇 도죠? 몇 도예요? 45도야. 그럼 여기가 이제 45도의 위치야. 그러면은 여러분 45도는 0하고 90도하고 가운데죠.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란 말이야. 그럼 45도일 때 자, 이걸 올라가서 요 눈금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요 점을 읽는 거예요. 요게 사인 45도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인 45도 값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 이것도 계산기에 두드리시면 돼요. 알겠죠? 모르시겠으면. 얘가 얼마냐면 루트 2분의 1이고요. 루트 2분의 1은 0.707이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인 90도나 사인 45도나 이런 값은 루트 2분의 1이다. 또는 0.707이다 라고 외우고 있는 게 더 편해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사인 몇 도? 자, 사인 60도.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학용 계산기에 쳐보세요. 사인 60도면 얼마가 나오나? 아, 사인 60도는 얼마가 나오냐? 얼마 나와요, 여러분? 얼마 나와요? 모르겠어요? 자, 알려드릴게요.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그럼 2분의 루트 3은 우리가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 나오냐? 대략 0.866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0.866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거 숫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변압기에서 V결선 시에 이용률 나올 때 이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용률이 두 대 용량에 대한 V결선 시의 출력이었잖아요. 그래서 200분의 루트 3 곱하기 P1 했더니 173 나와가지고 계산하면 0.866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런 수치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이 여기였었죠. 그래서 사인 0도는 얼마예요? 사인 0도 시작일 때는 얼마야?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사인 0, 사인 90, 뭐 사인 45, 사인 60도는 워낙 많이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익혀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바퀴 왔거든요. 이렇게 반바퀴 왔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얘가 요렇게 돈 거죠. 그쵸? 요렇게 도는 동안에 만들어진 전개 파형이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나머지 반바퀴는 어디겠어요? 네, 여기겠죠, 여러분. 그죠? 여기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우리 예전에 사실 배웠었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는 뭐예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제 밑으로 그려야 되는 거지. 좀 생략하는 거예요. 예전에 워낙 자세히 해드렸기 때문에. 자, 밑으로 해요. 그러면은 역시 270도 올 때 어때요? 가장 큰 값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360도 올 때, 한 바퀴 돌면 360도 올 때 다시 얼마예요? 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우리 끝나는 건데, 자,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예쁘게 안 그려졌지만, 여러분께서 느낌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요거, 예.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 가운데 중심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몇 도? 네, 27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면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기 수학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사인 90도. 여러분, 사인 90도를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이건 도수법이잖아요. 자, 우리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전기 수학을 아직 안 봤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외우시면 돼요. 호도법이라는 게 뭐냐면 좀 편하게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한 바퀴 돌면 이게 뭐죠? 360도죠. 36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얼마라고 하냐면 이거 외우세요. 2파이라고 그래요. 자, 얼마라고 한다고요? 2파이. 자, 약속한 거예요. 360도를 뭐로 표현한다? 2파이. 그러면은 180, 여기 가운데가 180도였는데 180도는 뭐겠어요? 얘 반이니까 2파이의 반이 얼마예요? 파이겠죠. 자, 그러면은 180도가 파이니까 90도는 얼마일까요? 90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몇 파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지난 핵심에서도 이 호도법이 아주 조금 나왔었죠. 그래서 저게 뭐지? 라고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하게 호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좀 어때요? 좀 이제 친해지셨나요? 아,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좋아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이거 하나는 외우자고. 요것만 외우면 돼. 요것만. 외우기 싫다? 계산기 두드리실 줄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험생 여러분,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자꾸 반복하냐면 처음에 이걸 내 걸로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듣고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기기예요. 동기기는 직류 관련된 기계예요? 교류 관련된 기계예요? 교류 관련된 교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에서 전체 저항값 이걸 직류와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썼습니까? 임피던스라는 용어를 썼었죠. 기호는 우리가 Z라고 우리가 썼었죠. 단위는 저항의 단위인 옴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교류 회로에서의 전체 임피던스 저항값을 얘기한다. 교류 저항값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임피던스는 무엇과 무엇을 이루어졌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저항 R과 우리가 저항을 뭐로 쓰죠? R. 그다음에 리액턴스를 우리가 뭐로 쓰죠? X.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얘도 당연히 단위가 옴이고요. 얘도 단위가 옴이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뭐다? 합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리액턴스는 저항과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저항이 4옴이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리액턴스가 3옴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요 리액턴스 3옴은 저항과 직각으로 몇 도 차이 난다? 90도 차이 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4R 플러스 X 이렇게 쓰는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J를 붙여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요 J가 각도로 몇 도를 의미하고 있다? 90도를 의미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복소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수학 정말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J가 90도다라고 그냥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R 플러스 J의 X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어떻게 구하냐? R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또 구할 수가 있다더라.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에서 요거 제곱 한 다음에 더해주고 루트 씌워주는 뭐예요? 바로 빗변의 길이죠. 바로 요 빗변의 길이가 뭐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3, 4 얘는 얼마예요? 5가 되겠죠. 뭐 4, 3, 5가 됐든 3, 4, 5가 됐든 내내 크기는 얼마다? 5다.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5. 얘가 바로 임피던스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임피던스의 크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줍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R과 X 이걸 다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만약에 여러분 저항값이 0이거나 아니면은 0에 가까워. 그럼 무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무시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리액턴스만 남죠. 그래서 만약에 저항값을 무시한다. 이때 임피던스는요. 거의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바로 리액턴스하고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물론 조건은 있어야지. 이런 조건이. 뭐를 무시할 경우에? 저항을 무시할 경우에 임피던스의 크기는 리액턴스의 크기와 똑같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직류 파트예요? 교류 파트예요? 교류 파트죠. 이번 챕터 4는 제목이 뭐예요? 동기기, 맞죠? 그리고 동기기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동기 발전기와 동기 전동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에 관련돼서? 동기 발전기와 관련된 거죠. 동기 발전기와 관련됐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임피던스를 발전기 자체가 자기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도 자기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동기기의 자기 자신의 임피던스 이걸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 임피던스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뜻이야. 동기 발전기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동기 임피던스라고 한다더라. 그래서 굳이 문자로 나타낸다면 동기가 여러분 싱크로노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 Z에다가 밑에 아래점자 이렇게 S를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임피던스다라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수험생 여러분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어후,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